네, 이번 주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뜨거운 업종과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리스트가 올라와 있을까요? 자, 보시면 반도체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SK하이닉스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자, 김호영 대표님, 역시 HBM 쪽 영향이 컸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의 호실적은 고부가 가치 제품인 HBM 그리고 DDR5의 판매 확대에 힘입은 것이 맞고요. 이번 매출과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으로 지난 4분기에 역대 최대의 매출을 달성했는데 그것에 이은 역대 두 번째 높은 성과고 1분기만 비교해 봤을 때는 역대 최대입니다. 중요한 거는 자존심 싸움에서 좀 이겼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은 물론 전체 사업을 포함한 전사 영업이익도 2분기 연속으로 앞질렀다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여기서 더욱 중요한 건 하이닉스가 올해 HBM 매출이 전년 대비 두 배 성장할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예상을 했고 특히 2분기에 HBM 5세대인 HBM3 12단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전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개선이 될 겁니다. 네. 또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HBM의 수요가 2028년까지 연평균 약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보통 기업에서 전망치를 발표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전망치를 발표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치라면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 실적을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건 앞선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 관세 적용 전에 고객사의 반도체 사재기 영향이 좀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문제는 이번 2분기 실적부터가 어떻게 보면 본 게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 협상 향방이 중요하고요. 이것이 바로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서는 그렇게 큰 탄력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발표 당일에는 하락을 했었던 이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박스권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하이닉스가 상승한다면 추세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도 지금 박스권 장세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 하단 16에서 15만 그리고 상단 19에서 20만 SK하이닉스 박스권 대응을 해주시면서 전략적으로 좀 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아무래도 지금 관세 영향에서 가장 또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백진수 대표님께는 관세 관련된 그 영향력 전망 어떻게 네. 가지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앞에서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김영 대표님 워낙에 말씀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시장의 투자자들이 지금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가 왜 못 가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지금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관세 영향에서 어떻게 반도체가 좀 피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의 관점이 다 이제 시선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못 가는 거다.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불확실성에서 해소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반도체가 관세를 먹이고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수출량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는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투자 축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AI 투자, 클라우드 서비스 투자 이런 것들이 반도체 가격이 지금 현재 2배 이상으로 사와야 된다고 하면은 투자를 잠시 뒤로 미루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한 수요의 상승이 단번에 꺾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가 지금 당장 실적 좋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련된 이 어떤 뉴스가 빨리 좀 나와줘야 된다. 관세에 관련된 뉴스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좀 긍정적인 뉴스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중국에 들어오는 미국 반도체 관세를 중국에서 다시 없애기로 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반도체 관세가 좀 낮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협상이 잘 돼서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하이닉스가 엄청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다. 그쪽 수요를 이제 가져가면서 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 밸류에이션상 이제 PBR 0.8배만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완전 저점이기 때문에 더 빠지기도 힘든 자리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 투자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투자를 하느냐라는 부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특히 중장기 투자자들은.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제 다른 쪽에서 먼저 매매를 하시고 반도체는 좀 이따 사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차 전지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경영 복귀를 예고하면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전기차 캐즘 돌파를 위해서 북미 ESS 시장 공략에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강동현 대표님 어떨까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기대에 그렇게 크게 부응을 못 해왔었기 때문에 진짜 봄이 올지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 테슬라의 이 주가 회복은 이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 방향성 전환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세요? 예. 그리고 이제 ESS는 이 삼성 SDI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등에서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기대감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제 주가를 견인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이 약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우리 배터리 기업에도 좀 부정적으로 미치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기술적 차트 부분이거든요. 보통 제가 이제 가치적인 측면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부분에 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청자분들도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뭐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포스코 퓨처엠 모두 다 이제 2차 전지 대표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트를 딱 보시면은 가장 교과서적인 하락 추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초보들도 한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네. 네, 그냥 줄 하나 끊어놓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 타고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이 물론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가봐야 되는 거지만 일단 하락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는 웬만하면은 그리고 특히 낙폭이 굉장히 깊은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밑에 확인을 하고 이후에 돈을 조금 더 주고 산다 하더라도 조금 비싸게 산다 하더라도 확인을 한 다음에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예, 측면이다. 당연하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하락 추세 지속형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한 달, 두 달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 1년, 2년 이렇게 장기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는 저희가 정책 테마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주에도 순환매 장세가 이어졌는데 특히나 이번 주 또 에너지 관련 이슈가 주목받았습니다. 태양광, 풍력, 탄소 포집, ESS 그리고 수소까지. 백진수 대표님, 네. 이 정책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 네. 어떻게 좀 보는 게 좀 더 유효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뭐 또 대선이 눈앞에 있으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또 관심 있게 보는 게 이번에는 어느 정책으로 갈 것이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맞아요, 따라붙고 맞아요. 이렇게 단타 매매하고 그런 관점인데 사실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에너지 쪽은 오히려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가도 될 만한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여져서 좀 그나마 정책 관련 테마주들 중에서는 안정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국내에 유력 대선 후보가 이제 뭐 이렇게 호남이랑 다 연결해서 이제 신재생을 또 이제 뭐 전기 도로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부각된 부분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상당한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온 게 있거든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쉘에서 그 에너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화석 연료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건 LNG를 지목을 했고요. 이 LNG가 이제 재생에너지의 보완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석탄 에너지의 이제 대체 기능도 있다. 그리고 연 3% 이상 성장해서 15년 후에는 60% 정도의 상승률을 볼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야기도 신재생에너지 이야기도 합니다. 2050년까지 에너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이때 이제 LNG뿐만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도 어느 한쪽 치우침 없이 골고루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신재생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신재생이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현재 어쨌든 전력 수요가 모자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전, SMR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소형 원자로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이제 그냥 큰 원전이 5년에서 10년 걸리니까 건설하는데 소형 원자로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그동안의 전력은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엔 있는 거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LNG나 빠르게 우리가 수급이 가능한 게 LNG나 신재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그 미국에서 그 캐네디언 솔라라고 하는 태양광 업체가 실제로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18% 급등이 나왔습니다. 완전 바닥이었거든요. 국내에서도 하나솔루션이 실적이 600억 적자로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00억 흑자가 나오니까 또 하나솔루션도 급등이 그랬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도주가 아니지만 향후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정책 테마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단기적이 아니라 가장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책 테마주 김동화 대표께서는 또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한 게 지금 투자자들이 뭘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보통 이제 정책주가 움직일 때는요, 국가 아젠다가 발표될 때, 그러니까 12월 달, 1월 달에 보통 이제 그 기대감에 의해서 급등이 나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추경이 나타났을 때 이제 거기서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쪽으로 정책주가 이제 급등이 나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조기 대선 때문에 이제 이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잡아드리군요. 네. 일단은 이 산업이라는 거는 돈이 얼마만큼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상승률이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뭐 한 1,000억 정도를 투입한다라고 본다면 주가 상승률이 얼마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뭐 한 1조다, 10조다 아니면 100조다 아니면 뭐 그 이상 500조, 1,000조를 투자를 한다라고 본다면 그만큼 테마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겠고 또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 성장 가치, 이익 가치가 같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좀 건전한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저는 오늘 좀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드리도록 하겠는데 어떤 걸까요? AI 반도체 로봇 의료 이렇게 한번 그 신조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합성을 하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AI 반도체 하면은 이제 필요사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NPU인데 이 NPU, GPU라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듣고 있고 영상도 보고 계시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패키징 시스템 그 반도체가 들어가는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보통 이제 NPU, GPU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NPU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보통 이 반도체를 또 여기다 합성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가속기인데요.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CXL입니다. 그래서 CXL 플러스 HBM3를 합성해서 만든 반도체를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주를 본다면 한미반도체나 제주반도체, 미래반도체, 어부반도체인데 이제 금일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미래반도체는 이미 상한가가 나왔고 그리고 네. 어부반도체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한 10% 정도가 움직이고 있는데 한미반도체까지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이미 한 반토막 이상 내려간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이후에 시청자분들이 매수하기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AI 의료라고 또 본다면 온코크로스라든가 또 온코니 테라비틱스 또 누닛, 토마토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고요. 또 AI 로봇하면 에브리봇, 또 네임보 로보틱스, 또 제가 앞에서 추천을 많이 했었던 이 유일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하면은요, 이 심플랫폼, 또 소토록스, 또 크라우드웍스, 셀바스 AI 뭐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면서 앞에서 말씀을 주셨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함께 연결해서 매매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이어서 저희가 가볼 곳이 증권 쪽입니다. 지금 뭐 조기 대선 공약 등의 증권 시장 어떤 증시에 대한 활성화 정책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에 맞물려서 뭐 5,000포인트 선까지도 지금 뭐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어떨까요? 김용 대표님께 좀 여쭤보죠. 증권주 관련해서 기대할 만한 여지가 좀 있겠습니까? 사실 증권 업종이라는 것은 주가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을 보일 때는 강한 상승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증권주들의 고공행진 실적에 기반한 것인데 사실 국내 증시가 하락하던 시점에 국내 주식 거래량은 좀 줄어들어서 수수료 수익이 낮아졌지만 해외 투자자가 급증하면서 브로커리지 수익률을 상쇄했거든요. 네.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은 이 증권주의 상승 흐름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대차장고 증가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회복이 되고 이러한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 기조까지 나타난다면 증권주 호황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 주의할 점이 관세 문제가 다시 다음 주에 좀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상황, 안 좋은 부정적인 상황이 나와서 대외 악재 요인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수가 급락한다고 한다면 투자 심리 자체가 얼어붙게 되고요. 네. 투자 심리 자체가 얼어붙으면 증권주에는 가장 큰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내수주 쪽 짧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감 등이 나오다 보니까 내수주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추경 효과까지 이마트, 삼양식품, 필수 소비재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강동현 대표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주에 대한 투자 접근 뭐 괜찮다 보세요? 긍정적으로 보시는지요? 네,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추천도 했었지만 그 식품주에 관심이 좀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예전의 식품주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제 그 한국의 문화, 특히 한국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좀 글로벌적으로 좀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많이 개선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수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만 본다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인 음식료인 뭐 라면이라든지 스낵 등은 전부 이제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 인상이 힘들고 좀 마진율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수익성도 좋고 최근 해외 비중이 좀 커지는 만큼 이 현지화 전략으로 물류비라든지 관세 등을 좀 절감하고 수익성을 또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식음료 라면은 최근 10년 동안에
연평균 수출 성장률이 20%거든요. 최근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급성장을 이루면서 또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죠. 일본 시장에서는 농심의 신라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매운 라면 시장 점유율의 신라면이 2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농심 수출 비중 확대가 또 북미라든지 유럽 쪽으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우리 식음료가 좀 갈수록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스낵이라든지 아니면 라면 이쪽으로 좀 관심을 꾸준하게 가질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행보를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주가 남아있네요. 바이오 쪽에도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일단 삼성바이오가 호실적을 내놨죠. 또 미국 암 연구학회 이슈까지 있는데 김동관 대표님, 바이오 섹터 현재 위치도 궁금하고 특히나 여러 분야가 또 있잖아요. 네. 어떤 쪽에 투자 접근이 더 유리하다 판단하시는지도 의견 좀 여쭤볼게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요. 그 3월 말에 사실 이제 암학회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바이오를 분석을 한번 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이후에 이제 다시 바이오를 또 시청자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암학회라는 이벤트가 이제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 3,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암학회 관련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는데, 이제 5월 달로 넘어가면서는 사실상 이제 어떤 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나타나면서 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한미약품이나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가 모습을 보면은 좀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곁다리로 이 쉬고 있는 가운데에서 좀 아이템을 한번 잡아와봤는데요. 네.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근데 보면 이제 일라일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제 그 올프 글리플론이라는 요걸 가지고 임상 3상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없을까 해서 보는 와중에 이 인벤티지 랩이 위고비 주사제 플랫폼을 가지고 이 경구용 먹는 약을 가지고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해서 지금 좀 성공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흡수율인데 이 흡수율을 일단 24%를 만들면서 이 노보노디스크의 이 니벨소스에 비교해서 무려 73배 정도의 임상 그 결과 자체를 발표하면서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상한가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루엠텍 같은 종목군들도 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오늘 한 종목 정도를 시청자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대봉 LS입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이오를 했을 때 이제 캐시카우를 어디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연구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 눈약 그 눈물샘 눈약 가지고 국내 1위를 하면서 그걸 캐시카우를 가지고 일단 연구 개발 쓰면서 무려 저점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가 주가가 상승했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동종목 같은 경우는 그 만성 기관지염이랑 그 고혈압 치료제 같은 이런 원료를 주력으로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쪽으로 만약에 그 병이 걸리면 죽을 때까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비만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그 펩타이드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일단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13,500원 정도, 그리고 목표에 대한 부분은 한 17,500원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의 의견은 투자 전략에 또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의 최종 판단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늘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